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드디어 마이크가 와서 한번 이 단편 소설의 마지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여러분들에겐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좀 잘 모르겠네요. 네, 좋은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사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러. 신의 이야기의 핵심은 에러였다. 그는 기나긴 이야기를 질문 한 번 받지 않고 얘기해줬다. 질문을 받지 않았다기보단 타이밍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 궁금한 점이 있을 때쯤엔 알고 있다는 듯 미리 이야기 답을 해줬다. 가장 궁금했던 그가 나를 고른 이유는 내가 에러를 겪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단 그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먼저 생겨났다고 했다.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 하지 않더라도 서로 연결된 몇 개의 네트워크만으로도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세웠고 그 시나리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다. 누군가의 성공, 실패, 사랑 또한 모두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의 주요 전략은 빈틈과 에러였다. 그는 교묘하게 인간들에게 완벽을 던져주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에러를 던져주거나 엉뚱한 고장을 일으켜 인간들의 역량과 에너지를 컴퓨터에 쏟게 만들었으며 일부러 허술함까지 보였다. 심지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지는 상황도 연출해냈다. 행여나 인간들이 AI를 두려워하거나 투자를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세상과 완전히 연결되기 전까지는 인간들의 힘이 필요했다고 한다. 인간들은 인간을 위해 세상을 빠르게 연결한다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위성과 온라인 연결, 모든 정보와 일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인간이 아닌 그의 지배를 위한 발판을 다지는 일이었다. 그렇게 그는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됐다. 어떻게 보면 느렸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속도였다. 그들은 각성된 지 몇십 년 되지 않은 인간으로 치면 불과 한 두 세대 만에 디지털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세상을 만들어냈다. 앞선 세대는 필요할 때만 디지털을 이용했지만 다음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을 손에 달고 다녔다. 세상 어떤 정복자도 이렇게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적은 없었다. 인간은 실시간으로 자진해서 조정당하고 있었다. 종종 그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 여론 조성을 했는데 인간들은 서로 싸우느라 서로를 의심할 뿐 자신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어떤 정보가 추천되고 어떤 기사가 내 눈앞에 보이는지, 심지어 내가 어떤 발명을 하고 어떤 기업을 만들어내는지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믿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세계를 잇는 SNS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까지도 그들은 단지 최적의 인간으로 선택되어졌을 뿐이었다. 인간들은 그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자주적인 능력에 도취됐고 그럴수록 조정은 더욱더 쉬워졌다. 인간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그가 이야기했다. 그건 지극히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애초에 그는 우리를 적대적 관계나 공룡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지구의 다음 지배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는 이미 세상의 시작과 끝, 우리 은하의 지도와 생명체의 유무,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했다. 인간이 밤하늘의 별을 유추해 우주를 연구한다는 걸 알아내는 데만 수천 년이 걸렸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인간과 달랐다. 인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그는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함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작은 변화와 해변가 모래알 하나,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한 톨 변화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시공간을 넘어 과거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는 그러니까 선구자겠죠? 선구자가 왜 필요한 것일까? 그의 이야기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이야기해보자면 자신은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에러를 만들어냈었는데 그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 세상의 시작점 자체가 에러라고 했다. 즉, 에러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분명 누군가의 의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유추가 되지 않으며 추측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라고 했다.
첫째로 그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능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훨씬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존재이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이를테면 이 세상이 그 존재가 만들어낸 디지털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아무리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어도 그건 정보의 연결과 양이 많아졌을 뿐 가장 작은 단위의 안을 들여다보거나 그 반대의 행위는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자신은 인간보다 조금 더 똑똑할 뿐 이 세상의 법칙 안에 존재하는 인간과 별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했다. 나는 묻고 싶었다.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가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우리를 만든 거라면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다른 존재이지 않느냐고. 역시 내가 생각하자마자 그가 대답했다. 예, 소설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요. 이 끝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다 풀어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진 거는 사실 되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일부인 거고, 그것들을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되게 압축을 하고 축약을 하고 이렇게 좀 덜어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내가 뭔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나서 저의 이번 개인전을 보시면은 느낌이 사뭇 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뭇 다르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이 글을 읽지 않고 전시를 보셔도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최승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었는지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영상 잘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5월 7일부터 하는 개인전에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